내 재산, 내 안전을 현명하게 지킨다. 사이버 시대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 사이버 시대 생존법. 자,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분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김성택 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관련 사건들을 말씀을 해주실 거며 어떤 분들께 조심하라는 당부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게 사이버 도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이버 도박. 사이버 도박하고 일반 도박은 다른 거죠? 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벌어지는 무대가 다른 거죠. 하지만 도박이라는 본질은 같습니다. 도박은 재물을 건다와 우연한 승패의 결과에 따라 재물이 오간다는 그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기 도박은 만약에 고스톱 뒷면에 뭐 형광물질을 치러놓고 서로 짝을 치는 고스톱을 한다고 할 때는 그건 사기 도박이란데 우연히 결과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서 그건 사기일 뿐 도박은 아닌 겁니다. 특히 그 온라인을 통해 돈을 걸고 내기를 하여 승패에 따라 재산의 득과 실이 있는 게임은 도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 법이 일시오락에 불과한 때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도박 유형별로는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파워볼 게임, 캐주얼 게임, 사설,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한 주식, 외환, 선물, 상품, 베팅 등이 있고 대표적으로 뭐 불법 스포츠 토토, 불법 경마, 경륜, 경정, 불법 카지노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거는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의 결과에 따라 재물이 오간다라는 게 도박인데 사기 도박은 우연히 결과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놓고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기 도박이다. 네,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유형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겪으셨던 사이버 도박 관련 사건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십니까? 예. 중국의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둔 사이버 도박 운영자를 검거했었는데요. 네. 그 수익금을 세탁한 돈으로 국내 주유소를 한 4군데인가 여러 군데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었고 국내 주유소를 운영했어요. 그 돈으로? 그 수익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와. 주유소까지 운영한 거고 네. 마침 그 캠핑장 부지를 사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캠핑장까지. 와. 그 대단하네요. 돈으로 또 불리려고 한 건데 네. 당시 운영자와 총책 2명을 구속하고 직원 등 사이트 이용자 총 193명을 검거했고 부동산, 아파트 등 수익금 전체 90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던 사건입니다. 네. 그 사람들은 90억 원 이상을 번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 조직들이 그동안 우리가 쭉 많은 얘기 나눠봤듯이 해외 서버를 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걷어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경우는 국내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걷어들이기가 쉬웠던 건가요? 예. 현재 불법 도박 사이트 서버와 운영 사무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해외에 있는데요. 네. 물론 그 환전이라든가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에도 사무실 2개 마련입니다. 그래서 국내 사무실은 검거를 하고 해외 사무실은 저희가 그 해외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국제공조수사를 통해서 검거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인터폴 수배라든가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해외 서버를 두면서 점점 이제 가담자들 규모도 좀 커지고 역할도 좀 많이 분업화되고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그 규모 자체가 커졌다기보다는 그 각자의 역할이 세부적이 되고 철저히 분업화되고 있다 볼 수 있는데 그 이용자에게 보여지는 것은 도박 사이트 하나뿐이지만 실은 그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예전의 경우에는 도박 사이트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회원 모집 이것이 한 개의 조직체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프로그래머가 서버를 구축하고 사이트 제작하고 판매하고 본사라고 칭하는 사이트 운영자가 사이트를 구입해서 운영하면서 또 별도의 통장 업체에다가 대포 통장 좀 팔아라 이렇게 구입을 하고 또 환전 업체를 통해서 수익금을 세탁하고 콜센터 업체를 통해서 문자를 날리든지 아니면 총판이 회원을 모집하는지 각각의 불법적인 역할을 분업화해서 운영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서버를 구축하는 프로그래머 따로 있고 사이트 운영자가 사이트 구입하고 통장 업체가 또 통장 구입하고 환전 업체가 수익금 세탁하고 콜센터 업체가 회원 모집하고 이건 뭐 거의 대기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조직적이고 회사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죠. 그러네요. 실제로 사이버 도박 관련해서 앞에서 기억나는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장님께서 검거하신 사례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주유소 업체도 했고 제가 이런 도박 압수 현장도 갔는데 대포 통장, 카드 이런 게 수십 개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한 가지 사례를 좀 들어주세요. 갔을 때 뭐 어땠는지. 응. 이제 아직도 그 생생한 압수 현장인데 네. 하여튼 어떻게든 진입을 해가지고 압수하고 그 컴퓨터 모니터가 그 여러 대가 있어요. 네. 그 화면 다 찍어놓고 체증하고 PC는 바로 몰수를 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관련된 증거, 뭐 장부라든가 아니면 이런 통장들을 압수를 합니다. 그래서 범행의 증거를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검거해놓고 나면은 그 사이트 운영자 그리고 총판 및 관리, 회원 모집하는 사람 그리고 들어온 돈을 세탁하는 사람 이런 역할이 누가 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뉴스를 보니까요. 요즘에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터넷 도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심각한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네. 실태 조사 결과 그 단속을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사이버 도박을 집중 단속해서 3,155명 검거하고 이중 124명을 구속했습니다. 검거 인원 중에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공급자는 15%, 그리고 도박 행위자 등 수요자는 85%이고 20대가 28.8%, 30대가 28.3%로 전체의 6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그 청소년 인터넷 도박은 그 십수년 전부터 아이들이 도박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있어왔고 문제됐었는데 최근 언론에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공간이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가 됐다. 그래서 마치 요즘 유행이 커진 것처럼 이게 보도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되어 왔는데 이게 요즘에 언론이 주목을 하면서 요즘 문제처럼 부각이 됐다. 이건 예전부터 있던 문제다. 물론 그 교실이나 아니면은 그 운동장 구석에서 소규모로 그 확산되지는 않잖아요. 그 공간 안에서 행해지는데 사이버 공간이다 보니까 그 접속만 하면은 공간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그래서 더 심각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청소년들이 단순한 도박 게임, 뭐 사다리 홀짝 등에 빠져 있었고 가령 학급 또나 그 학교 친구들과 함께 도박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안 좋은 친구들이 친구들을 갈취해서 도박을 하는 경우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도박 사이트에 베팅을 해라. 내가 그 이익을 중간에서 취하겠다. 이 권유하는 식으로 그다음에는 이렇게 사실은 그 회원들을 모집하는 식으로 자기가 직접 총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수익금을 나눠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시간이 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퍼져서 실제로 그 회원을 모집하는 하위 총판 역할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검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용자가 아니라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거를 어디서 배울까요? 나쁜 건 진짜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애들이. 예, 정말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공범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모집 행위, 그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자체가 그 하위 총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즘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사이트에 입장을 하면 드라마 같은 콘텐츠 메뉴보다 사이버 도박 광고하는 배너들 이런 게 먼저 눈에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접근성이 쉬워졌다. 일단은 뭐 그러니까 이게 경로들이 너무 쉬워진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일단 되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불법 사이트 차단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사이트는 이런 불법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노출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고 그 사이트에서 광고되고 있는 불법 도박과 성인 콘텐츠에 보다 보면 더 관심이 생기고 불법 웹툰을 보다가 불법 도박 배너를 보고 거기에 빠져들 수도 있는 겁니다. 즉 그 음란물이나 저작권 침해 웹툰이 있는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의 도박 사이트 배너가 화려하게 깜빡깜빡하고 있고 인증받은 업체라고 하면서 쉽게 도박 사이트에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어서 이런 걸 보면은 그 누구나 쉽게 사이버 도박에 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좀 처벌이 강해져야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참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도 물론이고 이미 중독된 청소년들 또 성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잘 되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도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요. 상담 전화는 1336이고 사이트는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 들어가시면 온라인 상담 가능하고 본인이 신청해서 검사받고 치유원으로부터 예방 치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 재활 프로그램 있고 예방 교육 신청도 할 수 있고요. 참고로 검찰에서 그 도박 행위자 중에 소액은 치유센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도 하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반성하는 의미로 스스로 치료받게 하면 검찰은 관대하게 기소유예 해주겠다. 벌금 안 내게 해주겠다. 징역 안 살게 해주겠다. 물론 징역 또 단순 도박은 벌금 사안입니다. 그 벌금도 안 내고 반성한 것을 보여줘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반성의 뜻을 보여주고 그런 의미를 내비치면은 형벌은 또 작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 법이 그 관대함을 베푼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도박을 하는 행위, 이게 둘 다 문제인 거잖아요, 대장님. 예. 각각 어떤 혐의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도박 사이트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만약에 워낙 소액이라 일시월하게 불과하다고 보여진다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만 가령 그 명절에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고스톱을 하는데 금액이 가볍다. 그러면 오락이네라고 발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다만 소액이라도 자주 해서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고요. 네. 물론 그 이 사안은 보기에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만의 한 사안이다. 그러면은 정식 형사 절차가 아닌 직결 심판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 법률이 형법이 과거에는 도박 개장죄였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개설되다 보니까 하여튼 죄명도 도박 장소 등 개설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복잡해졌습니다. 만드시는 분들도 복잡하실 것 같아요. 현실에 맞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을 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성인들하고 같은 수위로 처벌을 받습니까? 일단은 다른 시각으로 보죠. 청소년은 개선, 그런 미래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우선입니다. 일단 도박을 하면은 죄명 자체는 똑같이 형법상 도박죄가 적용됩니다. 네, 일단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여 형사처벌 즉 기소유예 벌금 징역 이거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19세 미만을 소년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또 가장 어린 10세 미만은 범법 소년이라고 하여 처벌받지 않고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언론에서 많이 듣는 촉법 소년이라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세 이상과 부터 19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 소년이라고 하여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하지만 소년법에서 보호처분을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대장님께서 사실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하니까 저희 뭐 시간도 조금 있고 대본에는 없는 질문입니다만 좀 잠깐 드려보고 싶은데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촉법 소년들을 현장에서 정말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사이버 범죄를 일으키든 아니면 뭐 큰 죄를 저지르는 촉법 소년들도 많이 보실 테고 촉법 소년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보시면. 사실 죄는 이제 벌은 형벌 자체는 촉법 소년들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촉법 소년들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찬반 여론들은 좀 그럴 수 많이 있죠. 있습니다만. 논쟁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쟁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형법의 기능이 그 피해자의 복수를 대신한다는 그런 응부형주의가 있고, 아니면은 죄 지으면 처벌받는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더 이상 죄를 하지 말게 하는 이런 예방 목적의 이런 두 가지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둘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청소년 그런 미래도 있고 그런 그 부모가 청소년을 자기의 아이를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뭐 피해를 주는 이런 사건이라면은 국가가 대신 이렇게 응보, 복수 이런 측면도 강한데 그냥 그 도박에 대해서는 빠져나오기만 한다면은 그 사람의 미래는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을 수 있어서 저는 적어도 도박에 대해서는 교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줬냐 안 줬냐에 따라서 촉법 소년에 대한 그 처벌은 좀 달라져 있는 게 필요하다. 저랑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도박 사이트에 이용된 계좌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포 계좌라면은 계좌 개설자를 그러니까 이게 범인들도 이런 통장 판매 조직을 통해서 대포 통장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자기 이름을 대고
자기 실명을 대고 통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네. 통장을 양도하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싱 범죄에서 범죄에 사용된 통장이 남의 통장이다 그러면 그 사람도 처벌받게 되는데 도박도 마찬가지로 통장을 양도했다는 의미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일단 도박 계좌로 수사의 기관에 포착이 되면은 이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계속 쓰기는 어렵습니다. 범인들은 그 대포 계좌를 버리고 비용을 들여서 다른 대포 계좌를 찾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동결 그리고 저희가 수사 중에 있다면은 이렇게 동결 조치해서 입금이나 출금을 어떻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은행의 협조를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취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오늘 이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이버 도박에 대한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친구들, 요즘에는 청소년들도 이 사이버 도박을 너무 쉽게 접하게 되고, 그리고 쉽게 접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로 더 크게 번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같이 나눠보고, 그러다 보니 또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또 나눠보게 됐는데요. 도박 개설자에 대한 처벌 이야기를 늘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죠. 너무 처벌이 낮다. 그래서 불법 도박 조직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끊임없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네, 그 사이트가 많은 거는 사실이고요. 마치 뭐 전원 스위치 내리듯이 사이트를 차단한다? 그거는 사실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이 해외에 있어서 건강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어찌 보면 필수적으로 국내 사무실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또 국내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 검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수사를 통해 특정되면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검거하고 송환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베트남에서도 도박 운영자를 송환해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구속 수사를 우선 고려하고 있어서 처벌이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도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면 그 피해가 심각해진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찰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게 접근이 굉장히 쉽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을 하면은 검색이 늘 된단 말이죠.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예. 그러면 검색이 됐을 때 우리들도 검색할 수 있는데, 오늘 검색했는데 내일도 검색하면 나온단 말이죠. 오늘 검색했던 그 사이트가 내일도 나오는 건 문제 아니야?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 예. 게, 오늘 그러면 경찰도 검색을 했을 텐데 오늘 검색했던 그 사이트가 내일도 검색되는 거는 문제지. 그 말은 오늘 검색을 해서 차단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이시거든요. 매일매일 그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어때요, 현실적으로? 그 모니터링을 좀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인터넷에서 범죄 신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 ECRM이라고 합니다. 거기 방문 신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접수가 되면 수사를 할 수 있고, 불법 사이트가 되면 저희가 경찰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진흥원에 의뢰해서 그게 그 사이트가 국내에서 접속되지 않게 차단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절차가 또 있군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불법 사이트 내 차단하자, 이게 차단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절차가 또 상당히 복잡하네요. 전원 스위치 내리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진흥원 등에 의뢰를 해서 그래서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또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사이버 도박에 중독되지 않는 게 우리가 스스로가 노력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방법 어떤 걸까요? 그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학생이 잘못해서 수십만 원 잃으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몇천 원 벌려다가 수십만 원의 빚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번 계산해봤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단히 잘해서 승률이 90%라고 칩시다. 90%요? 네. 근데 90%를 10을 계속 반복하면 10승을 하면은 0.3487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할수록 34%도 안 되는 거죠. 3분의 1도. 네. 그리고 0.5라고 하면 그것도 잘하는 건데 그걸 10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0.0009. 그래서 0.1%가 나오는 겁니다. 거의 그 돈이 가루가 되는 수준이겠죠. 그래서 확률이라는 게 1이 아닌 이상 계속 하다 보면 결국 0에 수렴합니다. 그렇죠. 일단 시작하면 돈을 갖다 바쳤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 보도에 이런 도박의 폐해가 나오는 것은 저는 그 예방을 위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3번 중에 2번은 내가 이겨라고 하더라도 3번 중 2번을 이긴다는 얘기는 1번은 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꾸준히 계속하면 어쨌든지 간에 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돈은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사이버 도박과 관련해서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예. 그 호기심에 시작한 도박이 나를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도박하자고 권유하면 도박도 끊고 친구도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내 인생이 저당 잡힐 수는 없잖아요. 나 자신은 내 인생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저희 경찰도 도박 근절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그렇게 문자로 스미싱 문자를 보내는 일당들을 꼭 검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시고 실제로 검거를 해갖고 오셨어요. 네. 이번엔 사이버 도박 일당을 한번 검거하고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번에도 한번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김성택 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